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5세대 실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는 내용 좀 전해드리려고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말도 많았는데 결국 최종안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자. 그 정도 내용만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지난 1월 9일 날 정책 토론회가 있었고 그때 이야기됐던 내용하고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조금 설명해 보면서 2025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5년 재가입 또 5년 재가입 실손 가입하신 2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든 실손 가입자는 어차피 5세대로 나중에 자동 재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는 차차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2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낮은 보험료 좀 더 줄여줄게. 4세대보다. 근데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그런 실손으로 만들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비, 그러니까 급여를 중점으로 보장을 하고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강화, 뒤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의료 체계를 정상화 지원하고 30에서 50% 보험료를 더 낮추고 그래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재가입 조항이 없는 우리 초기 가입자 1세대 그리고 2세대 초기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그분은 재가입 주기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경우에만 계약 재매입을 통해 돈을 일부 보상을 받고 계약 해지하고 신규 실손보험 5세대로 전환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매입 그런 내용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분들은 일단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4세대로 전환하는 게 유익이냐 아니면 나중에 5세대로 바뀌고 전환하는 게 유익이냐 그거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그거 차차 생각하고 일단은 유지하시자. 그 정도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실손보험 관련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비급여가 자꾸 확대된다라는 거죠. 17년부터 23년까지 요 짙은 색이 다 비급여인데 계속 비급여 보험금이 증가되고 있다. 뭐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의료 인력이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비급여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분야는 의사들이 좀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 치료 같은 거, 비급여 많이 못하는 거는 의료 인력이 또 그쪽으로 몰리지 않으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를 너무 많이 보장을 해주니까 가입자들도 잔뜩 치료받아서 보험금 많이 받고 그걸 통해 의사도 돈을 많이 벌고 또 반대쪽은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필수 의료 기피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좀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계약의 지향점은 뭐냐? 보편적 의료비, 급여 의료비 주로 보장하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개편한 다음에 보험료를 낮춰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 나중에 보험료 너무 비싸서 유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덜 중요한 거, 중증이 아닌 치료는 보장을 좀 덜해서 보험료 줄이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그 정도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손보험 개혁 방안 주요 내용, 이제 5세대 실손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용도 많고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표로 나와 있는 거 그 정도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급여, 비급여로 나뉘고 급여만 먼저 해볼게요. 급여가 필수 치료,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치료. 그런 급여 의료비에서는 어떻게 되냐? 밑에 보면 현행 4세대가 있고 신규 상품 이게 5세대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담률이 우리가 한 20% 냈었잖아요. 급여 20%, 비급여 30%, 4세대에서. 입원했을 때 20%, 5세대에서도 똑같이 20%입니다. 이제 통원은 좀 차이가 있어요. 통원은 원래 자기 부담금이 10,000원하고 20,000원이든가 아니면 20%이 둘 중에서 큰 거를 우리가 자기 부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병원비가 한 2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에 20%면 4만 원이죠. 그럼 4만 원하고 10,000원, 2만 원 중에 어떤 게 커요? 4만 원이 크죠.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 중에 4만 원 내가 내고 16만 원 보험회사에서 내준다. 실비에서 보장을 해준다. 그런 내용,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5세대로 가면서 건보 본인 부담률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이거랑 이거 셋 중에 가장 큰 걸로 할게.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률이 좀 크다. 한 50% 된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만큼 자기 부담금이 조금 더 커지겠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자,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서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 똑같이 하겠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가장 큰 게 자기부담금이 된다. 통원했을 때. 2번은 그냥 똑같이 20%고요. 그리고 좋아진 게 있습니다. 임신, 출산 쪽은 보장을 안 했는데 급여 쪽은 보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좀 좋아지고 요거 조금 나빠지고 그 정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급여는 그 정도면 되고 비급여 좀 복잡합니다. 비급여는 특약을 두 개로 나눈대요. 중증 비급여, 비중증 비급여. 중증은 암, 뇌,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 그쪽만 중증이고 나머지 다 미중증이다. 비중증이 훨씬 많겠죠. 중증은 보장을 조금 더 확대한 것 같아요. 저희 살펴보니까 4세대보다 보장이 더 좋아진다. 다만 비중증은 현격하게 보장을 낮춘다. 중증 치료를 주로 보장을 하겠다. 그런 실손으로 나가겠다. 그 내용입니다.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뒤에 넘어가고 이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급여만 보는 거예요, 지금. 비급여 현행 4세대랑 5세대 비교하는 겁니다. 5세대 중에 일단 중증, 특약 1만 비교해 볼게요. 4세대랑 5세대랑 다 똑같죠. 보상한도 똑같고 자기부담률 똑같아요. 보험금 미지급하는 것도 미용, 성형 다 똑같습니다. 할인 할증 여기 적용도 안 돼요. 그리고 자기부담금 한도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입원했을 때 상급병원하고 종합병원 갔으면 연간 500만 원 한도 규정을 새로 신설하겠다. 중증 특약에. 그러니까 중증만 봤을 때는 오히려 좋아집니다. 할인 할증도 안 들어가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규정도 500만 원 들어가요. 4세대에서는 급여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규정이 들어있는데 비급여는 아예 다 빠졌죠. 근데 5세대에서는 중증은 넣었다. 근데 급여는 200만 원 한도 규정이고 비급여 중증은 500만 원이다. 이게 좀 아쉽긴 하죠. 200 하지 그냥 무슨 500을 해가지고 또 창급병원 종합병원만 한다. 이것도 사실 좀 웃기긴 한데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그 생각 해보는 거죠. 창급병원 종합병원이니까 실손에서 많이 보장하는 큰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요양병원. 거기는 빠진 거죠. 그리고 일반 의원, 일반 병원들, 조그마한 병원들 거기서 사실 거기서 중증 치료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 그건 큰 영향이 없는데 중증으로 해서 요양병원 갔을 때 거기서 장기 치료가 나오고 거기 비용이 많이 나오면 그거는 여기 500만 원 합산할 때 빠지니까 그 부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중증 측면에서 4세대보다 좋아졌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좋아졌고 할인 할증 빠지니까 요것도 괜찮아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비중증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그냥 전부 다 나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한도 5,000원을 1,000으로 낮추고 통원 회당 20만 원을 일당 2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하루에 2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따지고 그냥 하루당 20만 원을 낮추겠다. 또 입원 한도도 없었는데 병원 의원 회당 300만 원, 아무리 입원해도 300만 원밖에 안 돼. 비중증으로 병원 갔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부담금도 30에서 50%를 올리고 통원도 30%인 거 50%를 올리고 최저금액도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비중증으로 병원 가서 치료받았으면 너가 낼 생각하고 해. 뭐 그렇게 되는 개념 같아요. 자기부담금 한도 규정은 4세대처럼 그냥 없고요. 보험금 미지급하는 건 미용, 성형 등 이거 여전히 안 되고 미등재 신의료기술, 그러니까 신기술이 막 나와서 그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등재가 아직 안 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중에 일부 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도수치료, 체외정식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 이거 보장 안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4세대 실손은 3대 비급여 특약 빠져 있었잖아요. 도수치료, 체외정식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 MRI, MRA 요 세 가지 있었죠. 근데 MRI, MRA는 여기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2개 특약은 아예 보장 자체를 안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자 실손 같은 거 보면 이 세 가지 다 보장 안 되거든요. 그거랑 비슷한데 MRI, MRA는 지금 빠져 있는 걸로 봐서 그거는 보장을 해주나 나중에 약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인 할증은 적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한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급여에서도 중증에 해당되면 보장은 오히려 좀 더 좋아진다. 근데 비중증은 그냥 터무니없이 나빠졌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9일 정책 토론회 발표안과 차이점이 뭐가 있냐? 비급여에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500만 원이 늘어났다. 입원했을 때 상급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한 두세 페이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힘드셔도 조금만 더 들어봐 주세요. 자, 재가입 주기가 없는 초기 가입자 1세대, 초기 2세대 가입자 이분들은 계약 재매입 시행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내용이고 그리고 정책 토론회 발표안과 차이점은 뭐냐? 법 개정해서라도 이 사람들한테 재가입 주기 넣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바꾸겠다 얘기했는데 그게 삭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 매입 없고 강제로 법 개정하는 거 없다. 원하는 사람만 본인이 바꾸면 된다. 전환하면 된다. 나중에 돈 받고 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향후 계획 마지막입니다. 2025년 말 출시를 목표로 진행되고 계약 재매입도 2025년 하반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지켜보세요. 가능하면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세대, 2세대 초기 가입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차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가 답니다. 좀 어려우시면 뭐 필요하시면 한번 더 나중에 들어보셔도 좋고 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급여 치료 괜찮고 중증 치료는 비급여도 괜찮다. 근데 이제 비중증 치료, 그냥 일반적인 비급여 치료 같은 것들은 이제 보장이 많이 줄어든다. 그거는 꼭 필요하면 내가 내 돈 내고 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겠다. 대신 보험료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 내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